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쓰시죠? 이제 옛날에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 근로계약서 안 쓰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교부를 안 하죠, 대신에. 자, 교부를 안 해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동일한 처벌입니다. 교부를 안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쓰고 사진 한 장 찍어두라. 제가 늘상 이렇게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근로계약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사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예. 기간제 노동자, 기간제 근로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요런 케이스가 물론 기간이 정한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외회적인 경우가 발견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유심히 좀 잘 살펴보니까 취업규칙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더라고요. 자, 우리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를 10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 10개월 이상이 되면 해임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을 20개월간의 갱신을 통해서 20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간제 법은 어때요? 24개월까지 24개월까지 기간제 노동을 어쨌든 허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취업규칙으로는 10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근로계약서는 이미 갱신을 통해서 20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법률적 해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예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서하고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는가, 이 관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사업장에 단체 협약이 있다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업장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뭐 실제 없잖아요. 전제하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취업규칙은 어찌됐든 그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 규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규칙은 여러분들하고 사용자하고 계약이에요? 아니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어떤 우리 회사의 기준이죠, 기준. 자, 이러한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근로기준법 97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효다.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다. 이제 이게 일반 민사적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일반 민사적인 거는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하나를 가지고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노동관계는 그러기 쉽지 않죠, 솔직히. 한 부분이 무효가 되면 뭐 3년 동안 이런 게 갑자기 다 무효가 돼서 뭐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뭐 청구하고 이런 일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뭐 이거 적용할 수 없다는 뭐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노동하고는 실직 계약하고 다르다 해서. 어쨌든 무효다. 이 케이스는 어떨까요? 10개월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은 10개월 이상을 기간제로 쓰기로 한 이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더 유리한 내용이 있고 취업규칙에 불리한 내용, 뭐 거꾸로 설명해 보죠.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노동을 10개월 이상 할 수 없다고 규약이 돼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예를 들어 뭐 기간제 노동을 20개월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따라갈까요? 아니죠. 우리 그 법원은요, 기준이 되는 것도 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노동의 특수한 그 상황을 따라가요. 유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한 것을 쫓아가요.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서가 유리하면은 근로계약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나 이 노동자는 보호를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이 노동자가 체결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해서 무효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무효가 되고 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백 상태가 됐잖아요. 이 효과가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사실 이걸 찍는 이유가 제가 말도 안 되는 판정이 하나 있어갖고 그러는 건데, 예. 자, 무효가 돼서 법이 지금 공백 상태가 됐어요. 이 사람은 계약의 기간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원칙으로. 예. 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민법 660조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해가지고 이 고용계약 형태에 대해서 애정을 두고 있어요. 예.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는 당사자의 의견으로 뭐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가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 예. 자, 이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기간이 정함 없는 들어가신 분들은 그럼 다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이미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보다 이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예, 특별한 규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고 23조 1항에서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는 법률 효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근로기준법 15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근로기준 15조에는 이 기준의 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로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기준,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도 법에 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준칙에 대해서, 예. 이게 말이 좀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예.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수건설이라 그래요. 취업규칙을 이제 법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취업규칙도 이제 법의 규범으로 이제 작동하는 건데, 이 법에 반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다. 그 기간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15조 2항에서는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이제 보충성의 원칙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례는 어디로 가나, 여기로 가나, 절로 가나,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되는 노동자이므로 어떻게 돼요? 예, 정규직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가 된 겁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은 기간의 정함이 있단 근로계약서로 해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법률 해석이 돼요. 예. 이 담당자가 이게 의도하고 이런 취업규칙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 회사에서는 어쨌든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를 해야 된다는 지금 취지인데 어쨌든 취업규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법리적 상태가 들어와 있다. 자, 여러분들도 근로계약서에 아무리 뭐라고 적혀 있든 간에 꼭 취업규칙을 확보해서 취업규칙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셔야 돼요. 취업규칙은 여러분들한테 열람하고 공개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여러분 노동부에 그걸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노동부 신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과태료든 벌금이든 예,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취업규칙은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공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건 룰입니다. 룰을 알아야 싸움을 대비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김노무사 TV에서는 좀 이렇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좀 구분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사내 규정이에요. 사내 규정. 혹시 모르실까봐 얘기 드리는데 10인 이상의 회사에는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갖추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취업규칙을. 예. 오늘 김노무사 TV는 여기까지 해서 좀 이렇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계 설명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예, 내부에서 예, 저희가 지식인이죠. 예, 글 남겨주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